안녕하세요. 영상이 자주 안 올라오면 크리에이터의 건강이 우선 걱정되는 채널, 크리에이터가 사고 칠까봐 걱정되는 게 아니라 사고를 당할까봐 걱정되는 채널, 기즈모입니다. 요즘 영상이 살짝 뜸하게 올라왔어요. 여름이라서 더워서 그럽니다. 지쳤어요. 한 해가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지나면 몸이 좀 지치는 것 같아요. 다른 사고는 없고요. 요즘 유튜버들이 사이버 레카다 뭐다 해서 사고 많이 치죠. 기즈모 채널은 뭐 그런 걱정이 없는 게 장점이죠. 솔직히 저는 뭐 사회적 이슈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도 2년 전인가 리뷰하다가 처음 알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최신 스마트폰 리뷰입니다.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6 리뷰입니다. Z 플립 5 리뷰 아니에요. Z 플립 6 리뷰예요. 굉장히 최신 폰이죠. 기즈모에서도 이제 최신 스마트폰 리뷰가 나와서 이렇게 굉장히 놀라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초창기에는 다양한 테크 제품 리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리뷰도 가끔 했고요. 선택지가 삼성하고 애플밖에 없어져서 어느 순간부터 안 했죠. 둘 중에 하나니까 뭐 고를 게 있어요. 어쨌든 Z 플립 시리즈는 Z 플립 4부터 꾸준히 구입하고 있고요. 다만 제 채널에 이제 스마트폰 리뷰가 많지 않은 거는 제가 구입해서 배송 받았을 때쯤이면 이미 리뷰가 막 수천 개 나와서 안 했던 적이 많아요. 근데 유튜버들은 어떻게 그렇게 제품을 빨리 구할까요? 신기하네요. 유튜버들 정말 신기해요. 그래도 앞으로는 그냥 늦더라도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건. 이제 보통 유튜버가 자신의 회사 제품을 쓴다고 하면 해당 업체들이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거 Z 플립 쓴다고 하면 삼성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브랜드 이미지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이폰 15 프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쌤쌤이죠. 보니까 게스 옷도 입고 있네요. 죄송하고 DJI 마이크도 차고 있고, 이런 글로벌 업체들에게 좀 타격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일단 저는 삼성 스마트폰 중에서 Z 플립 시리즈를 가장 좋아합니다. 접히는 거 신기해서 좋고요. 작은 스마트폰 좋아해요. 특히 이제 Z 플립과 Z 폴드는 접으면 안쪽 화면이 보호되기 때문에 이 점도 장점이죠. 예전에 이제 폴더를 여는 게 이렇게 꽤 귀찮아서 이걸 왜 굳이 접었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외부 화면이 어느 정도 커져서 폴더를 안 열어도 작업을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죠. 물론 외부 화면으로는 게임이나 웹서핑, 소셜미디어 이런 거는 이제 하기가 힘든데, 이게 오히려 장점이죠. 메시지 읽다가 아니면 시간 확인하다가 다른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폴더를 안 여니까 오히려 다른 짓을 하지 않을 수가 있죠. 어쨌든 뭐 Z 플립 6가 기존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도 전작에 비해 뭐가 달라졌는지 리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폴더블 폰이죠. 그래서 접힙니다. 물론 긴 거를 이렇게 접는다고 질량이 줄어들진 않아요. 우리 배웠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접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직접 써보면 은근 이렇게 손에 쏙 들어오는 느낌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들은 바지에 스마트폰을 넣는데 뒷주머니에 넣었다가 앉거나 이럴 때 빠져서 뭐 대리석 바닥에 깨지거나 변기통에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꽤 있는데, Z 플립은 그럴 걱정이 없죠. 주머니에 쏙 들어가니까요. 자, 전체적 크기는 전작과 같습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스펙상 완전히 같아요. 그리고 스펙상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접었을 때 두께가 14.9mm, 펼친 두께는 6.9mm예요. 이게 재밌는 건 전작은 펼친 두께는 6.9mm로 같은데 접힌 두께는 15.1mm였어요. 0.2mm가 더 줄었다는 얘기죠. 접합부가 그만큼 더 줄었다는 얘기죠. 틈이 거의 없어요. Z 플립 4까지는 틈 사이로 이쑤시개도 들어갈 정도였는데, 지금은 5부터는 명암 한 장 들어가기도 힘들어졌어요. 자, 색상 잠깐 얘기하면 총천형 파스텔 색상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뭐 그런 걸 선택할 리가 없죠. 제가 선택한 색상은 그래프티드 블랙인데요. 이름이 어려워. 후면 커버에 카본 무늬 같은 게 있어요. 이거 아주 시크합니다. 요거는 이제 삼성닷컴 전용 컬러라고 해서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만 판다고 해요. 자, 계속 디자인 보면 테두리가 무광 금속 소재입니다. 예전과 좀 달라졌죠. 예전에는 약간 광이 있었죠. 그리고 카메라 링의 소재도 테두리의 소재랑 같은 이런 연속성이 있는 디자인을 띠고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전원 버튼은 지문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내장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폴더블 폰은 폴더를 열지 않아도 잠금 해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인식률은 좋지만 이 케이스를 끼우면 살짝 불편합니다. 자, 무게는 스펙상 187g이고요. 크기나 무게가 전작과 거의 같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하드웨어가 모두 좀 향상됐기 때문에 크기나 무게가 기존과 같다는 점은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더 줄었으면 더 칭찬을 했겠죠. 자, 방진 방수 등급은 IP48 등급입니다. 방수는 뭐 완전 방수고요. 방진
엔진 등급도 이번에 표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4등급이면 뭐 모래나 진흙 등은 접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를 알아볼게요. 먼저 안쪽 디스플레이가 확 좋아졌습니다. 안쪽은 6.7인치 2640-1080 풀 HD 다이내믹 아몰레드 2S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게 뭐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 자, 참고로 도트는 425ppi입니다. 주목할 점은 밝기가 최대 밝기가 1750니트에서 2600니트로 크게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밝은 햇빛 아래에서도 가독성이 아주 좋습니다. 명암비도 상당히 좋고요. 참고로 여기 있는 아이폰 15 프로의 화면 최대 밝기는 약 1600니트죠. 아이폰 15 프로보다 모든 면에서 스펙이 좋아진 최상 수준의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외부 디스플레이는 3.4인치고요. 이게 3.4인치가 지금은 이게 정말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자, 최초에 굉장히 히트했던 스마트폰 중에 하나인 아이폰이 처음 나올 때 3.5인치였죠. 근데 그게 엄청 화면이 크게 느껴졌는데 이거 3.4인치면 1인치, 0.1인치 차이인데 이거는 외부에 정말 콩알 만한 디스플레이 같아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까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Z 플립 6의 외부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720-748이고요.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입니다. 최대 밝기는 1600니트로 이것도 역시 굉장히 밝은 편이죠. 자, 그리고 플립 시리즈, 폴드 시리즈 다 접합부에 접히는 부위 굴곡 느껴지죠? 언젠가는 이게 없어질 날이 오겠지만 이번 버전은 아닙니다. 자, 외부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문자 보내고 유튜브 보고 지도도 보고 스케줄, 피트니스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전화가 잘 안 오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한 번도 폴더를 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완전 럭키비키죠. 자, 카메라를 좀 찍어봤습니다. 전면은 1000만화소로 동일하지만 후면은 광각이 5000만화소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초광각은 여전히 1200만화소예요. 그리고 망원 카메라가 없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이 Z 플립 6가 왜 카메라를 아직 2개만 고수하는지 모르겠어요. 화소가 늘어나면서 2배 확대하면 망원 효과가 나긴 해요. 그래도 굳이 플래그십의 카메라 2개는 좀 아쉽죠. 크기가 작아서라고 하는데 펴면 사실 아이폰 15 프로보다 크잖아요. 일반 큰 스마트폰하고 차이가 없는데 다음 버전에는 카메라가 3개가 되기를 빌어보겠습니다. 다만 화소수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2배줌까지 아주 쓸만합니다. 그리고 3배줌도 괜찮아요. 그리고 인물 사진 모드도 훨씬 좋아졌어요. 이게 화소수가 늘어나면서 생긴 장점입니다. 뭐 이제는 마음 놓고 사진을 찍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약간 좀 부족했어요. 자, 그리고 재밌는 기능도 추가됐어요. 포토 편집 기능도 생성형 편집 기능이라는 이름으로 강화됐는데 사진을 찍은 다음에 보드라진 뭐 물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객체를 하나 선택한 다음 다른 사진에 붙여넣는 기능인데 사이즈 조정, 뭐 이동 전부 가능해요. 포토샵 망하겠네요. 그리고 일반 동영상을 찍고 재생만 또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하는 기능도 있고요. 이건 파일이 슬로우 모션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재생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성능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8 제너레이션 3를 사용했고요. 4나노 공정이고요. 퀄컴 스냅드래곤 시리즈 중에 가장 최신 프로세서죠. 당연하죠. 자, 메모리는 12GB 단일 용량이고요. 굉장히 넉넉하게 넣어줬죠. 저장 장치는 256GB나 512GB입니다. 자, 벤치마크 돌려봤는데 아이폰 15 프로와 비교해 봤는데 아이폰 15 프로가 싱글 2932점, 멀티코어 7283점이거든요. Z 플립 6는 싱글 2240점, 멀티는 6897점입니다. 아이폰 15 프로에 비해서는 약간 딸리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점수인데 이 정도면 아이폰 15 프로는 아니고 14 프로와 비슷한 수준의 성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2GB 램 덕분에 멀티코어 점수는 아이폰 14 프로보다 훨씬 우수해요. 자, 이게 뭐 갤럭시 S24 울트라랑 프로세서가 같기 때문에 성능도 S24 울트라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게임도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해요. 또 다른 특징이 이번 Z 플립 6에는 열을 확산시키는 베이퍼 챔버가 내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발열을 잘 제어해 주는데 예전에는 위쪽 후면이 상당히 뜨거웠는데 이제는 뭐 살짝 덜 뜨겁습니다. 성능도 좋아지고 뭐 발열도 줄였으니까 뭐 게임을 하려는 사람도 많겠죠. 그래서 배터리도 조금 더 늘렸습니다. 무게와 크기는 전작과 같은데 배터리 용량이 3700mAh에서 4000mAh로 10% 가까이 올라갔어요. 비디오 재생 시 최대 23시간으로 아이폰 15 프로와 비슷한 시간을 기록합니다. 참고로 아이폰 15 프로의 배터리 용량은 3274mAh예요. 그래서 Z 플립 6가 오히려 용량만 보면 20% 정도 더
더 용량이 많죠. 바깥 외부 디스플레이도 있고 더 화면 밝기 때문에 조금 더 배터리 소모가 많은 거죠. 자, 하드웨어는 뭐 이 정도 요약하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나 기능 등에서 주목할 부분만 우선 정리해 드릴게요. 삼성 갤럭시가 이번에 좀 제가 많이 기대했던 게 SSC 코덱인데 최대 24비트 96kHz까지 재생이 되기 때문에 고음질 블루투스 코덱 중에는 소니의 LDAC 코덱과 함께 가장 높은 스펙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갤럭시 버즈 3 프로가 SSC 코덱을 지원하죠. 그래서 버즈 3 프로가 품질 이슈, QC 이슈가 살짝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음질 자체는 굉장히 크게 향상됐기 때문에 갤럭시 Z 플립 6와 버즈 3 프로의 조합은 사실 최강의 무선 이어폰 조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AI 기능도 많이 추가됐는데 서클 투 서치라고 해서 서핑하다가 검색하고 싶은 사진이나 텍스트를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만 쳐줘도 바로 검색해 주는 기능인데 요거 아주 편리해요. 예전에는 뭐 구글 렌즈를 따로 실행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는데 복잡했는데 이제 더 편리한 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인류가 더 게을러질 수가 있는 거죠. 번역 기능도 향상됐는데요. 듣기 모드와 대화 모드 등 다양한 모드를 통해 외국인과 대화할 때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 뭐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급할 때는 꽤 유용한 기능이에요. 영어는 어느 정도 뭐 yes, no 뭐 이 정도 하면서 대강 알아듣잖아요. 근데 거의 뭐 영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 뭐 중국 이런 데는 영어 아예 모르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해당 나라 언어를 사용하면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영상 촬영 기능 중에 이렇게 재밌는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폴더를 접어서 옛날 캠코더처럼 촬영하는 기능인데 이거 보시면 밖에서도 현재 화면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안에서도 보이고 밖에서도 어떻게 찍히는지 보이기 때문에 서로 재밌게 웃으면서 촬영도 가능해요. 저와 제 친구들은 그럴 일은 없겠죠. 젊은 분들은 재밌는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 있겠네요. 요거는 이제 폴더블 폰만 가능한 기능이죠. 그 밖에 뭐 삼성 스마트 싱스와의 연계 편하고요. 그리고 삼성페이 되고요. 통화 중 녹음되고 뭐 이런 장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Z 플립 6는 기존 Z 플립 5에서 크기와 무게는 그대로 유지했고요. 배터리는 한 8% 정도 늘렸고요. 화면 밝기 역시 크게 향상됐고요. 메인 카메라 화소수도 5천만 화소로 늘어났습니다. 그 밖에 프로세서 성능 당연히 더 빨라졌고요. AI 번역 기능과 음질 코덱 그리고 외부 디스플레이의 쓰임새 등의 점점 더 개선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팔리는 폴더블 폰은 Z 플립 시리즈랑 Z 폴드 시리즈 두 개밖에 없죠. 뭐 모토로라나 아니면 중국산 휴대폰은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안 팔리죠. 어쨌든 그런 제품들과 비교한다고 해도 소형 폴더블 폼팩터 중에서는 가장 앞선 상품성과 스펙을 가진 제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후면 카메라가 여전히 두 개인 점은 여전히 뭐 개인적인 불만이고요. 이건 저와 이제 삼성의 관점 차이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이 폴더블 폰의 가장 큰 장점은 화면을 크게 펼쳐서 큰 화면을 보는 것보다는 크기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더 장점이라고 끌려요. 이게 저는 이제 작은 스마트폰을 선호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펼쳤을 때 6.7인치를 만드는 것도 멋지고 좋은 거지만 화면을 한 6인치 이하로 만들고 접으면 엄청 작고 앙증맞은 크기로 되는 것이 더 좋다고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런 라인업이 이제 하나 정도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이폰 SE처럼 작은 폰인데 접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폴더블 폰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둘의 생각이 다르다면 삼성과 저의 생각이 다르다면 아마 삼성이 맞을 겁니다. 삼성이 저보다 돈을 한 5조 배쯤 더 버니까요. 어쨌든 제 작은 바람이었습니다. 자,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리뷰를 해서 많이 놀라셨죠? 근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링도 한번 구입해서 써볼 예정입니다. 이제 건강이 슬슬 걱정이 되기 때문에 피트니스 관련 제품들은 한 번씩 관심이 가요. 링 끼고 얼마나 내가 죽음이 가까워졌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네요. 자, 또 다른 리뷰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기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